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현재 5급 따라잡기 애청자 여러분은 젖바둑도 많이 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포석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격과 수비를 배웠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배우는 이 포석의 공방은 특히 젖바둑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상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같이 강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단 기본 포석부터 익혀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워야 될 포석이 바로 이 3년성의 포석입니다. 이 3년성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봤고 또 많이 두는 걸 보아왔지만은요, 이 형태는 보통의 젖바둑에서 가장 많이 둘 수 있는 형태이죠. 세전바둑을 흙이 두더라도 백이 귀를 차지했을 때 이 3년성 포석을 펼치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배워가는 과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싸우는 공방을 확실히 익히겠습니다. 일단 4선에 벌림이 있을 때 정석 선택은 물론 수비형도 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해서 큰 모양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한 칸 역공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 정석이고요. 넓은 쪽을 막아서 호구되는 급소도 했고, 이 정석은 이 강좌 초반부에 다른 첫 번째 포석에서 이미 배운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것이 흙으로서는 양날개, 아주 큰 모양이 되는 좋은 것이죠. 그것을 백이 방해하기 위해서 걸쳐갑니다.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비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큰 모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격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근데 보통은 일괄성 있게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큰 모양을 가졌으면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양은 결국은 같은 형태가 나오겠지만은요. 이때도 차렷하면은 이런 똑같은 정석이지만 백이 흙 모양을 침투를 노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빠져도는 정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정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뒷문이 열려 있고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쪽을 지킨다 하더라도 뭔가 다음에 이런 노림을 간직해서 이런 데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이것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흙 모양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는 이 형태 정석이라면 지키질 않고 큰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 이 약점을 임시 보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킬 때, 어차피 키운 모양, 과감하게 모양을 키워나갑니다. 이 돌이 오면 다음에 이쪽을 쳐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지고 백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형태까지는 보통 받아주고요. 다음에 이제 흙이 중앙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모양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은 흙도 두렵고 백도 서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급자일 때는 이런 모양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또 형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큰 형태의 모양보다는 내가 알기 쉬운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워야 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쯤은 수비로 틀을 갖춰줍니다. 그럼 백도 실리작전도 있고 큰 모양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형태입니다. 4선이니까 협공을 하겠고요. 똑같은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까에 비해서 서로 간의 모양은 어느 정도 정돈된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모양이 나왔습니다. 강좌 초반부에는 이 3선, 4선, 이곳에 대한 침투에 대해서 흑백 간의 공방을 제대로 익혔습니다. 오늘부터 배워가야 될 것이 바로 이 4선과 4선의 이 세 칸.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젖바둑으로서도 많이 당해봤을 터인데요.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의 응수 방법과 또 하나 이렇게 갈라쳐 왔을 때 이 응수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이 모양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놔도 자꾸 여기서 당하다 보니까 모양을 줄여서 두다 보니
다른 쪽이 오히려 허술해지는 경우가 있죠. 모양은 제대로 넓히되 거기서 이루어지는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둔다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최대한 돌의 능률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형태에서 물론 지금은 흙이 둘 차례가 돼서 흙은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수는 있겠죠. 뭐 계속 모양을 키운다면은 키워나가는 방법도 있을 터이고, 또 싸움을 좋아한다면 침투도 가능해지고, 또 귀 쪽으로 해서 넓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형태는 백이 이 자리를 들어왔을 때 응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다 익혀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보통 4선 하면은 이 3선의 날일자, 이것이 보통 급소에 해당합니다. 여기 왔을 때 흙의 대항 방법을 확인하는데요. 절대 이런 돌에서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식은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됩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이고요. 이 형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중앙을 붙여 막는 수, 가장 확실하게 봉쇄하는 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이 한쪽이라도 제대로 지키겠다. 그래서 이 차렷을 해서 집을 지켜놓고 이것을 쫓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형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붙임수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붙여왔을 때 백도, 이 돌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이 백의 응수에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귀 쪽부터 먼저 둔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흙도 약점을 이을 수도 있고 귀를 막을 수도 있고 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가장 튼튼한 방법 한 가지 있게 됩니다. 자, 선수로 어느 정도 좀 힘이 강해졌죠. 다음 수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혹으로 느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귀로 넣은 거와 이 붙임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집은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그러면 연결을 가만히 해두는 것이 선수입니다. 다음에 뚫고 나가면 막더라도 이 돌이 잡혀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도 있는 건 저침을 당해서 이 집이 너무 쉽게 깨져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잇게 됩니다. 자, 그때 백은 힘이 강해졌으니까 이 형태는 날일자가 아니라 여기 눈목자까지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쉽게 흙 모양을 깨고 살았고요. 그 대신 흙은 선수로 아주 두터운 큰 세력을 얻게 되겠죠. 이게 보통에 쓰이는 흙백 간의 타협입니다. 자, 이 기본형 정석을 익혀 놓으시고요. 자, 근데 여기 와서 흙에 다른 반발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붙였을 때 이 귀로 밀고 들어올 때 잊질 않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백을 집을 빼앗으면서 공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도 백도 무조건 약점이라고 막 찔러대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집 공배를 메꿔서 이런 것은 나중에 있더라도 나가기가 어렵죠. 끊어지면 공배가 메꿔졌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함부로 될 것이 아니라요.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백은 이었을 때도 붙였는데 여기를 막아도 똑같은 맥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가 확실합니다. 위로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 자체가 이미 집이 있어서 살기가 쉬워졌죠. 흙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막게 되면 그 다음엔 안심하고 찔러도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겠고요. 그때 치고 나간다면은 있는 수는 그야말로 갈라져서 이 돌이 약점을 딱 지키는 좋은 자리에 와 있겠죠. 마음은 막고 싶지만 이 형태는 큰일 납니다. 때려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막았다가는 워낙 약점이 많아서 바로 양단수에 걸려서 이거는 자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은 이 귀를 막는다는 수는 없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한 가지 응수 침투의 방법인데요. 왔을 때 붙이고 백은 귀 쪽부터 넣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이 있고 이 붙이는 수, 요 수까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은 이 백의 사활과 흙의 두텀은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가지 침투의 방법을 익혔고요. 다음은 실전 사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지는 귀의 사활입니다. 자, 이 모양 형태 많이 나오는 형태이죠. 저번 시간에도 이쪽에 3-3에 백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 사활을 공부했습니다. 뭐 흙은 양보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입구자, 내려빠지기 네 가지 다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강하게 갈라왔을 경우, 자, 이럴 때는 돌이 떨어져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 형태는 여기 들여다봐서 다음부터 형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 이으면 밀고 나가서 간단하게 사는 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어서 밀고 나오니까 이것을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스럽죠. 자, 이때는 상대방이 지키질 않았으니까 백도 강하게 갈라서 싸우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럼 막아야 되겠고요. 그때 끊어갑니다. 자, 이 형태는 여기를 잡게 되면은 백은 귀를 잡고요. 이걸 따먹어도 자체가 이미 이 백이 잡혀있는, 흙이 잡혀있는 형태이죠. 귀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형태는 백도 2점을 잡아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백이 욕심을 내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끊었을 때 이거를 치면은 귀는 잡을 수 있지만 잡히는 것도 조금 흙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늘어서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문제인데요. 자, 이 형태는 백이 무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나가서 이쪽으로 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요. 모양은 좀 나쁘지만 여기서는 모양 틀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이 단수가 돼서 늘면은 축과 AB가 맛보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양은 사납지만 빈삼각을 둬서 이용을 안 당합니다. 수를 다 늘리고요. 여기까지는 둬서 이제 귀하고 수상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인데요. 끊는 수는 당연히 안 되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은 현실적으로 백이 무리가 됩니다. 보통 3선을 2선을 3번을 긴 것은 이 먹여치기가 상대방 수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있는 건 뒤로 막아서 안 되고요. 결국은 따낼 때 귀를 젖혀서 여기까지 선수가 되겠죠. 바로 잡으러 가는 건 뭔가 흙도 막아서 패의 형태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수를 늘려놓고 이 형태는 이런 데를 붙여서 두는 것이 한 가지 맥점이 되겠죠. 느는 것은 막는 수가 선수가 돼서 지킬 때 살아버리면 자동으로 죽는 거죠. 그렇다고 있는 수는 넘어가서 이 자체는 이미 변을 깨는 수와 잡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이 백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늘었을 때 막으면 이걸 먼저 두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 수는 뭐 자체 패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좀 여유가 있죠. 그러나 이때는 흙은 바꿔치기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따내는 것이 또 선수가 되죠. 다음엔 이렇게 단수 메꾸면 환격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이것까지 때려내야지 사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귀에서 몇 점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 변이 다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백이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 모양 형태 귀 정리 들어왔을 때 빠지고 왔을 때 흙이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백이 뭐 욕심을 내서 형태가 됐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끊어서 이거 갔을 때 이것만 욕심을 안 부리면 이 수는 막아서 현재 같듯이 백이 망하는 수순이었고요. 그러니까 백도 이 2점을 잡아서 충분히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현재 막는 수는 흙으로서는 둘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전 사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